팥,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건강 효능과 궁합의 모든 것. 혹시 팥을 특정 음식과 잘못 먹어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우리 땅에서 자란 고소한 팥을 즐겨 드시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영양 가득한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숙변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이가 들수록 힘없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갖고 윤기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곡물입니다. 이처럼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기운을 북돋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의 효능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피부병, 당뇨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팥을 삶아 먹거나 팥물을 우려내 자주 마시도록 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팥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으며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알고 먹어야 보약이 되는 팥. 오늘 이 시간에는 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과 상극인 음식, 그리고 팥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팥을 보약처럼 먹는 특별한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건강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팥이 우리 몸에 선사하는 기적 같은 효능 5가지, 그리고 팥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팥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팥의 놀라운 효능 5가지. 암 예방의 천병. 팥.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식물이 외부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인데요. 이 사포닌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항암 작용을 하여 각종 염증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팥을 끓여 팥물로 마시거나 생강이나 꿀을 약간 첨가해 드셔도 좋고 푹 삶아 팥죽이나 팥밥으로 즐기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팥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증식을 막아줍니다.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묵은 숙변을 배출시키므로 장 염증 완화 및 변비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풍성한 머릿결의 비밀, 팥. 나이가 들면서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는 감소하고 반대로 모발 성장 억제 유전자가 증가하면서 모근 세포 파괴 물질이 분비되어 탈모가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팥에는 비타민 B군과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근 세포를 활성화시켜 모발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팥을 푹 끓인 팥물로 두피를 헹구거나 팥밥을 지어 드시면 탈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관 청소부, 팥. 팥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중성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 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줌으로써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튼튼한 뼈 지킴이, 팥.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 한번 부러진 뼈는 잘 붙지 않아 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팥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의 손상을 막고 골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팥을 섭취하면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속 노폐물 배출, 부기 제거의 달인, 팥.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부기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팥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장 염증을 완화하며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몸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평소 팥을 30분 정도 끓여 팥물로 마시거나 팥밥을 지어 꾸준히 먹으면 신장 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 부기 제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팥,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의 궁합 3가지. 달콤한 유혹,
설탕과의 만남은 피하세요. 팥죽, 단팥빵, 팥빙수 등 팥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팥황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열량만 높을 뿐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정제된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혈관 손상, 심장 및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또한 설탕은 소화 과정에서 최종당화 산물을 생성하여 피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주름을 유발합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활용해보세요. 알룰로스는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매우 낮고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2에서 3티스푼 정도로 적정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간식, 무설탕 팥안갱 만들기. 팥을 깨끗이 씻어 물에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립니다. 전날 밤에 불려두면 편리합니다. 불린 팥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팥이 부드럽게 으깨질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삶습니다. 삶은 팥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믹서에 넣고 곱게 갑니다. 필요시 물을 약간 추가. 간 팥을 냄비에 넣고 스테비아 또는 알룰로스와 소금 약간을 넣어 중불에서 잘 저어가며 끓입니다. 한첨가루를 물에 미리 녹여둔 후 팥 혼합물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준비된 틀에 부어줍니다. 실온에서 식힌 후 냉장고에서 2~3시간 굳히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무설탕 팥안갱 완성. 신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 팥은 이뇨 작용이 뛰어나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팥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과다 축적되면 고칼륨혈증을 유발하여 혈압 상승, 부정맥 등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팥과 고혈압약 모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함께 섭취 시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저혈압 쇼크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팥빵, 팥안갱, 팥빙수 등의 섭취를 자제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팥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 3가지. 팥물. 간편하게 즐기는 건강 음료. 팥물은 말 그대로 팥을 삶거나 끓여 우려낸 물입니다. 팥물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부기를 빼주며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팥물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 기미, 주근깨 등 잡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포닌의 용혈 작용으로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하며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물 만드는 법. 팥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충분히 불립니다. 불린 팥 200g을 물 2리터와 함께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중불로 줄여 약 30분간 더 삶아줍니다.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팥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마실 만큼만 만들어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힌 팥물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마실 때 데워 드세요. 유통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 찹쌀. 따뜻함으로 팥의 찬 기운을 보완. 찹쌀은 찰지고 끈기가 많은 쌀로 예로부터 인절미, 경단, 찰떡 등 떡의 주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식혜나 고추장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찹쌀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팥은 대체로 찬 성질을,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기운을 보완하여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특히 팥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팥죽은 천연 이뇨 작용으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기를 빼주고 위장 기능을 강화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팥과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팥의 풍부한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팥죽을 드실 때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꿀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특히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우리네 전통은 이러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균 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감기나 독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따뜻한 성질의 생강은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팥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소화가 다소 더딘 편입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생강차를 곁들이거나 팥물에 생강을 약간 넣어 함께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팥의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식후에 따뜻한 팥물 생강차를 드시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친숙한 곡물, 팥,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건강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